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학기 느낌 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월이 왔죠. 보통 1년 중에 한 9개월 정도는 이제 여기 호리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화이트 배경으로 왔고, 오늘 좀 제가 새학기 느낌으로 정장 입고 와봤습니다. 사실 거짓말이고요. 오늘 저녁에 한국경제TV 경주마 출연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왔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3월이 되니까 또 이제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되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핫하죠. AI 쪽은 올해도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있죠.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많이 하죠. GPU, 네, General Purpose GPU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써야지 AI 연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요게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1750억 개 파라미터. 요게 GPT-3 기반이죠. 네, GPT-3 기반이고, 요게 이제 곧 GPT-4가 나오는 건데, 요게 한 2조 개 정도는 나올 거다. 항상 왜냐면 여기 12배수 정도로 계속해서 늘었었거든요. 1, 2, 3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자, GPT-3는 엔비디아 칩 1만 개 GPU를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V100하고 A100 정도를 많이 썼던 거고요. 자, GPT-4 같은 경우는 요건 한 10만 개는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H100이라는 최신 호퍼 기반의 GPU를 쓸 거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제 메타도 들어왔고 구글도 들어왔죠. 구글 바드라는 것도 들어왔는데, 자, 결국은 이 연산이 문제인 거예요. 이 연산의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고, 일단 반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입장에서는요, 일단 설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설계 자체가 고도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후공정도 점점해서 고도화될 수밖에 없겠다. 자, 이게 파운드리나 후공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이 서는 거죠. 큰 장이 서는 거고, H100 같은 경우는 TSMC 5나노 공정으로 하고요. 그리고 5나노 공정에다가 코버스라는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코버스라는 후공정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살리기 위해서는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써야 되죠. HBM3를 쓰죠. 네, 보통 3를 쓰고, 요거는 SK하이닉스가 납품하죠. 네, SK하이닉스가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쪽하고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큰 장이 서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여기 트렌드는 확실한데 시간차가 존재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 이게 질문당 한 1.6센트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코스트가 1.06센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한 34.5%? 이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쪽에서는. 자, 그런데 이거를 챗GPT 기반으로 하면 이게 코스트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드를 최근에 내놨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AI 하고 있는 게 람다나 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뜬금없이 왜 바드였지? 왜냐면 바드가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하고 팜 수준으로 돌려버리면 이게 코스트가 너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는 쿼리당 질문당 30에서 한 50센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코스트가 이 정도 나오는데 서비스는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광고를 붙이든 아니면 유료화를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당장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당분간 돈 생각 안 하고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오픈 AI에다가 100억 달러를 투자했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시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MS가 돈질을 하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고, 메타 같은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고, 자, 그러면 설계하고 후공정 쪽에서 큰 장이 서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의 어떤
연상하실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I 인프라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제가 말씀한 게 서버, 클라우드, 방통신, 반도체는 당연히 네. 결국 반도체가 제일 중요할 텐데 결국 반도체가 여기 서버, 뭐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이제 파운드리 5나노 이하로 이제 점점 오고 있죠. 5나노, 4나노, 3나노 식으로 계속 갈 텐데, 그죠? 계속 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설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설계 IP를 하는 쪽에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EDA 툴 업체, 케이던스하고 시놉시스. 요즘에는 좀 올랐다 내렸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후공정 쪽에서 Mcore 테크놀로지 봐야 된다고. 항상 봐야 된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암코라고 하죠. 아메리카 코리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트렌드는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후공정 쪽,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고 이게 결국 IP 생태계 쪽이죠. 자, 이게 점점 더 이제는 난이도가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진입장벽이 높아지냐면 이 툴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툴 자체를 머신러닝으로 다 개발한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다 사람이 이제 붙어가지고 코딩 쳐놓고 이런 거 점점 더 줄어들고요. 이 자체가 이제는 얘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EDA 툴이라는 것 자체를, 설계 툴 자체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밸류를 좀 높일 수 있는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그런 논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 이제 프록시로 보면 항상 이제 우리 시장은 프록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칩셋 미디어죠.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는 매매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공부해 두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왔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투자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 비즈니스들이 커지니까 최근에 이제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하고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이 오르죠. 네,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이 오르고 있고 비상장인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세미파이브 회사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간만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가요, HPSP입니다. 이 회사는 고압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죠. 하는 회사고, 근데 저온 공정이 가능하다는 거, 저온 공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K 메탈 게이트 쪽에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SiO2를 썼죠. 절연막을 SiO2를 썼는데 요즘엔 하이K를 쓰죠. 하이K를 쓰는데 지르코늄도 쓰고 하프늄도 쓰고 하죠. 요즘에 많이 쓰고 하는데 요게 유전율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요게 단점이 계면 결함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계면 결함이 한 10배에서 한 100배까지 커집니다. 계면 결함이 커지면 요거를 어닐링으로 회복을 시켜주면 제일 좋은 건데, 기존에는 너무 고온을 쓰다 보니까 고온의 문제점이 뭐냐면 메탈 라인들이 녹아요. 메탈 회로 쪽이 녹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온이 필요한데, 저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밀도가 빡빡해야 되는데 이 밀도를 구현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HPSP고, 요거는 주로 TSMC 쪽으로 대부분 납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0에서 한 6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요게 이제는 메모리 쪽으로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1A 공정, 요게 한 14나노 되죠. 여기부터 하이K,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D램에 하이K 메탈 게이트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D램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고단화가 계속 되잖아요. 근데 고단화가 됐는데 층을 기존에 만약에 뭐 한 256층짜리 256층이라고 하면 만약에 뭐 한 800단이 된다 이렇게 식으로 되면 이거를 이만큼 높게 지을 수가 없죠. 이 정도까지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셀 간에 층 간의 요걸 높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셀 간의 높이를. 그런데 이런 쪽에서 서로 간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게
우리 HPSP의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닐링 쪽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산화 장비 쪽도 옥시데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런 쪽도 할 건데 이 회사의 기술은 당연히 산화도 좋은 쪽이고요. 기존에는 뭐 텔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건데 얘들은 다 고온이라는 말이에요. 고온 쪽인데 HPSP는 저온 쪽으로 하고 있고 4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요. 매출이 439억, 영업이익이 189억. 약간 컨셉보다는 조금 못 나왔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뭐 보통 4분기는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이 있죠. 일회성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Q에는 60%가 나왔어요. 그런데 4Q에는 한 43%, 네, 43%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직원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보너스도 챙겨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22년 전체 실적은 매출이 1,59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52억. 연초 가이던스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훨씬 잘 나왔고 현재 시총은 한 1조 2천억 정도 네, 수준입니다.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고 자 올해 가이던스는요. 23년 전망치는 매출 1,800억. 당초 목표보다 조금 하향됐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 950억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지분을 20% 초반대 정도를 한미반도체하고 오너분 곽동신 부회장님이 같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물량 나오는 거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좀 삐걱거리고 했는데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이분 가끔씩 답변 채택되는 분인데요. 굉장히 우리 애독자시죠. 형, 저는 예전에 타이어 회사 구매팀에서 일하면서 킬로그램 단위로 수입을 하니까 재고가 남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폼 타이어에 들어가는 폼을 구매하면서 갑자기 차량용 타이어가 단종되는 것들이 많아서 협력사 재고 처리해주는 문제로 고생을 했었거든요. 형이 설명해 주시는 회사들의 경우에 애플이나 LG, 삼성 이런 곳에서는 재고 처리를 잘 해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항상 궁금했어요. OLED나 반도체는 개당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애플은 뭐 반도체도 있고 그죠?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도 있고 이런 쪽이 있죠. 반도체는 TSMC가 주로 하는 거고 메모리는 삼성이 하죠. 네, 삼성이 이제 D램이나 낸드 같은 것들은 납품을 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BOE 같은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은 이제 LG 이노텍 같은 업체들인데요. 자, 이제 문제는 요게 재고가 남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재고. 자, 요 재고는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게 범용이죠. 범용이라서 이런 것들은 협상해서 가격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월이나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합니다. 고정거래가라고 하죠. 네, 고정거래가. 라고 하는데 일단 뭐 대량으로 사니까 애플한테 좀 싸게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API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다른 데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애플 설계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남으면 애플이 사줘야 돼요. 무조건. 애플이 사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는요. 최소 구매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이.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으로 1억대 사가기로 했는데 못 사갔다. 그러면 보상금을 줘야 돼요. 실제로 그런 보상금이 꽂힌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카메라도 이게 애플 말고 다른 데에다가 넣어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애플에서 맡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연간 아이폰 판매량이 한 2억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AS 물량이 필요합니다. 수리해야 되죠. 그 AS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의 부품 재고는 비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재고를 국내 업체들처럼 협력사한테 떠넘기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팀쿡이 원래는 SCM 전문가예요. SCM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90년대 스티브 잡스가 팀쿡을 삼고 처리해서 데려올 때 재고가 석 달치 이런 식으로 재고했던 거를 이거를 하루 이틀치로 막 줄여버린 게 팀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처럼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 그런 이슈가 아닌 다음에 크게 문제는 없다. 자, 오늘 제 설명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조만간 이제 꽃이 피겠네요. 꽃이 피고 또 미세먼지가 오겠죠. 중국에서 공장 열심히 돌려서 우리 올해는 중국 경제 특수를 조금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반도체에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올해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매주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가장 빨리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은 텔레그램 단톡방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서 해당 이슈가 나오면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관련 뉴스와 코멘트들을 이제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요, 정규 강의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